코로나19 확진자는 다시 1,500명 선까지 늘었습니다. 주말 효과가 사라졌고 사흘 연속 요일 최다입니다. 내일이 더 걱정입니다. 오후 6시 기준으로 이미 1,700명이 넘었습니다. 이번 수요일 목요일에 아마 가장 많이 확진자가 나올 겁니다. 2,000명을 넘을 수 있어요. 백신 수급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모더나 공급 차질에 접종 일정도 대상도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거리 두기 4단계를 시작한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취재기자가 해운대 해수욕장에 나가 있습니다. 구석찬 기자, 평소에 비해서 사람이 좀 줄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곳 해운대 해수욕장은 휴가철인데도 대체로 한산한 편입니다. 오늘 오전 0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부산 지역 7개 해수욕장 모두 문을 닫았기 때문인데요. 빼곡한 피서 인파와 파라솔 대신 이렇게 거리 두기 4단계와 방역 수칙 정보를 알리는 현수막만 이 104장을 수놓고 있습니다. 물놀이 기구도 그냥 저렇게 쌓여 있고 샤워 탈의장 등 편의시설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부산에 큰 해수욕장이 많잖아요. 해운대도 있고 광안리도 있고. 그런데 휴가철인 8월에 모두 문을 닫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수영하기 가장 좋은 8월에 해수욕장 모두 문을 닫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수욕장 폐장은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기간인 오는 22일까지입니다. 해수욕장발 지역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게 부산시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일부 상인들은 생계를 이어가지 못할 만큼 타격이 크다며 해수욕장 폐장 방침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예, 거리 두기 4단계를 시행하는 건 부산의 하루 확진자 수가 연일 100명을 웃돌고 있기 때문이죠. 네, 부산에선 어제 오후에만 46명, 오늘 오전에는 103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3일부터 일주일째 하루 100명을 웃도는 감염자가 나온 겁니다. 돌파 감염이 보고된 기장군 요양병원과 실내 체육시설, 그리고 콜센터 등을 매개로 한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숱하게 적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 와중에도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가 무더기로 나왔다면서요? 네, 부산시는 지난달 29일부터 유흥업소를 비롯해 식당, 카페 등에 대한 불법 영업 특별 단속을 벌여 32곳을 적발했습니다. 종업원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 수칙 위반이 15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부산시는 단속을 2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부산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경남과 대구 상황도 심상치가 않죠. 네, 거리 두기 4단계 닷새째인 경남 창원에선 남창원 농협마트에서 종사자 등 3명이 추가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5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대구 시내 종교시설과 관련해선 14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202명이 됐습니다. 경북 구미에선 개학을 앞둔 고교생 9명이 확진되면서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구석찬 기자였습니다. 이렇게 비수도권 확산 때문에 방역당국은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선별검사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휴가지에서 다른 지역 확진자와 접촉해서 감염이 퍼지는 걸 걸러내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만큼 휴가철 확산세가 심각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가올 광복절 집회와 개학도 방역에 큰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4곳에 임시 선별검사소가 설치됩니다. 경부선의 안성, 중부선의 이천, 서해안선의 화성, 영동선의 용인 등 4곳의 서울 방향 휴게소로 오는 금요일부터 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수도권으로 오는 길목에서 휴가철과 맞물린 확산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실제 지난주 고속도로를 이용한 피서 차량은 500만 대를 넘겼습니다. 휴가지에서 돌아오는 국민들께서 쉽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전체 확진자 중 비수도권의 비율은 40%를 훌쩍 넘겼습니다. 실내 체육시설과 대형마트, 목욕탕 등 일상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 2주 동안 확진자들의 감염 경로를 분석해봤더니 2명 중 1명은 가족 등 일상생활 속에서 감염됐습니다. 휴가지에서 나도 모르는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가족, 지인 모임에서 감염되면 추적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디서 감염됐는지 모르는 확진자도 30% 가까이 됩니다. 조용한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당장 검사 수를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방역 지표는 온통 빨간불이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더 걱정입니다. 오는 일요일 광복절에 서울에서만 38개 단체가
190건의 집회를 신고했습니다. 지난해 광복절 집회가 2차 유행에 큰 영향을 준 만큼 서울시는 어떤 형식이든 집회 자체를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교육부가 다음 달부터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최대 3분의 2까지 대면 수업을 하겠다고 밝혔고 유치원은 무조건 전면 등교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방역 측면에선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모더나 백신 도입에 차질이 생기면서 백신 접종 일정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접종 간격을 늘려서 급한 불은 껐지만 일선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달 말부터 대규모 접종이 시작되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박민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0대 A씨가 확인한 접종 예약 내역입니다. 2차 접종일이 9월 20일로 돼 있습니다. 모더나 백신 공급이 늦어지면서 접종 간격이 늘어난 겁니다. 애초 예약일은 오는 2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달 가까이 더 미뤄졌습니다. 접종 간격을 4주에서 6주로 2주 늘렸다는 방역당국 설명과 다릅니다. 이대로라면 추석 연휴에 접종해야 합니다. 2차 접종이 8주로 잡혀 있더라고요. 8주 뒤로. 추석 연휴다 보니까 궁금한데 물어볼 데가 전혀 없어가지고. 방역당국은 일시적 오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접종 간격을 모두 6주 안으로 맞추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선 병의원에는 온종일 문의가 잇따랐습니다. 불안하시니까 저희한테 전화 문의가 실제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만 해도 거의 한 100건 넘게. 대규모 접종이 시작되는 이달 말부터는 더 걱정입니다. 진행 중인 50대 1차 접종에 더해 26일부터 40대 이하 접종을 시작합니다. 다음 달 6일에는 50대가 2차 접종에 들어갑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모더나까지 3개 종류 백신을 하루 100만 명 이상 맞게 됩니다. 자칫 벌어질 수 있는 오접종을 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색깔이 있는 다른 스티커를 이용해서 일단 환자분들을 분류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저희 이제 3가지 접종하면 주사별로 따로 주사실을 3군데를 이렇게 만들려고 해요. 특히 다음 달 중순부터는 독감 백신 접종도 본격 시작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과는 앞뒤로 2주 이상 간격을 둬야 합니다. 혹시 모를 오접종을 막기 위해서는 접종 날짜와 시간을 구분하는 등 꼼꼼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한때는 없어서 못 맞던 잔여 백신이 이젠 남아서 문제인 경우도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얘기입니다. 50대 이상만 맞을 수 있게 해놨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다시 접종 연령을 조정할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이 역시 논란입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잔여 백신 SNS 예약 시스템에 들어가 봤습니다. 곳곳에 잔여 백신이 남아 있습니다. 모두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6개 올렸는데 지금 하나밖에 예약이 안 돼 있어요. 화이자 6개 올렸는데 그거는 1분도 안 돼서 다 소진됐어요. 50대 미만은 아스트라제네카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맞겠다는 사람이 없다 보니 버려지는 물량도 나옵니다. 나머지 잔여 백신은 지금 나라에서 공지사항 내려오기가 50세 이상 아니면 그냥 다 폐기 처분하라고 내려와서. 정부는 지난달부터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대상을 50대 이상으로 좁혔습니다. 원래 30대 이상이었는데 희귀 혈전증 우려에 연령대를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모더나 공급이 늦어지면서 접종 연령을 다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적어도 젊은 층에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을 수 있는 기회는 열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방역 당국은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유행 상황이라든지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서 접종 가능 연령에 대한 논의는 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상황에 따라서 전문가들도 아스트라제네카를 다시 고려해 볼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다만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접종 간격이 8에서 12주로 더 깁니다. 때문에 정부의 11월 2차 접종 70% 목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은 예비 명단 사용 대상을 만성질환자와 50대 이상으로 넓혀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의 임상 3상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번에 승인받은 백신은 미국 노바백스와 같은 유전자 재조합 방식으로 개발 마지막 단계인 3상 임상은 국산 백신 가운데 처음입니다.
SK바이오는 내년 1분기 품목 허가를 신청한 뒤 늦어도 상반기 안에 백신을 상용화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